뭐야, 사람이잖아. 말 못하는 소녀 은솔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은솔은 폐가에서 폭설 속에 죽어가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이 추운 날 할머니를 버리다니. 너무하잖아. 한겨울 얇은 외투만 입은 할머니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솔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자신의 산골집으로 데려갑니다. 폐가에 버려진 할머니와 말 못하는 20살 소녀. 과연 이 기막힌 인연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금 눈보라 속 폐가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올해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월 폭설이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20살 은솔은 읍내 장터에서 약초 다발을 팔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팔고 남은 약초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우살이, 칡뿌리, 산더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캐던 것들이었어요.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목덜미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은솔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어요.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발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때였습니다. 폐가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폐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발에는 슬리퍼, 몸에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였어요.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떨고 계셨습니다. 은솔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해? 은솔은 달려갔습니다. 약초 꾸러미가 눈밭에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입만 벌려졌을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말을 잃은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은솔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솔의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황급히 할머니를 받아냈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은솔은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 목에 감았습니다. 외투도 벗어 할머니 어깨에 덮어줬어요.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까지는 한참을 더 내려가야 했어요. 이 폭설에 할머니를 업고 그 먼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은솔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산속 외딴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솔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눈밭에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눈이 파고들어 뼈가 시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등에서 가늘게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은솔의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경첩이 녹슬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곳이었어요. 은솔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찬기가 확 밀려왔어요. 난방을 하지 않아 방 안도 거의 바깥만큼 추웠습니다. 할머니를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장작을 집어넣고
불쏘시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솔은 입으로 후후 불어 불씨를 살렸어요. 불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따뜻한 온기가 아궁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은솔은 옷장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오래돼서 솜이 뭉쳐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할머니 몸에 겹겹이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은솔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말려둔 약초를 집어넣었어요. 겨우살이, 생강, 대추, 감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늘 다려드렸던 것들이에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은솔은 약초차가 우러나길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수건을 물에 적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이마, 볼, 목덜미. 차가운 수건이 닿을 때마다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솔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이었어요.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손톱 밑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고 호호 불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은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초차가 다 우러났습니다. 사발에 차를 따라 식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은솔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기댔어요. 그리고 사발을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입술을 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조금씩 약초차를 삼켰어요. 목구멍이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솔은 할머니 옆에 앉아 눈을 비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할머니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땀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담요를 다시 덮어줬어요. 바깥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휙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은솔은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온기가 더 퍼졌어요. 꼭 살려야 해, 꼭. 다시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잠꼬대를 하듯 중얼거렸어요. 추워, 나 좀 꺼내줘. 은솔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눈은 그쳤습니다. 은솔은 할머니 옆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 무언가 시원한 것이 얹혀 있었어요. 젖은 수건이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겨우살이, 생강, 대추. 명옥은 그 냄새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빗물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창문 틀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옥은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른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옥은 왼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앉은 소녀였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았어요. 옷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소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만 마주쳤을 뿐 대답은 없었어요. 소녀는 그저 명옥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맑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명옥은 다시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왜 말을 안 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폐가 앞에서 쓰러졌던 것, 눈보라가 몰아쳤던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업고 걸었던 것.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명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솔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삐걱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명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가지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안화사 때문에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명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솔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이었습니다. 사발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었어요. 은솔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사발을 불어 식혔습니다. 호호 하는 숨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명옥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대체 누구니? 은솔은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는 파랗게 바랬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연필 자국이 겹겹이 묻어 있었어요. 은솔은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반듯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솔이에요. 명옥은 그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솔은 다시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말 못해요. 석 달 전부터요. 명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은솔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적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밤새 열이 나서 앓으셨어요. 명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밤새 자신을 간호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명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혼자 사니?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은? 은솔은 공책에 다시 적었습니다. 엄마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명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였구나. 듣는 건 문제없는데 말만 안 나오는 거였어요.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었습니다. 명옥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인사동, 청명당 한의원. 100년 역사를 이어온 그곳에서 명옥은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봤어요. 침통을 정리하고 약재를 다리고 맥을 짚던 날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들 진우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명옥은 일찍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계 바늘은 돌아갔고 약속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진우가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하지만 명옥은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환자까지 다 보고 나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타고 가던 차가 큰 트럭과 충돌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옥은 병원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일찍 갔더라면. 그날 이후 명옥은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환자를 보고 약을 짓고 침을 놓는 일만 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늘 가족보다 일을 앞세웠지.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였구나. 명옥은 오른손으로 은솔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뇌졸중 이후 오른쪽은 완전히 감각을 잃었어요. 나는 이 손으론 아무것도 못해. 명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솔은 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이곳은 은솔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때부터 살던 오래된 집이었어요. 깊은 산골이라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란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촛농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은솔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명옥은 그런 은솔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해진 옷. 이 아이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명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되찾는다면 저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옥은 천천히 왼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마비됐지만 왼손은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명옥은 은솔의 공책과 연필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정성껏 적었습니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고맙다. 은솔은 그 글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말없는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혔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교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2월의 산은 아직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녹은 자락에는 조금씩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솔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는 낡은 광주리가 매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헝겊으로 여러 번 감아 고정했고 바닥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솔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산더덕을 조심스럽게 캐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흙을 파내고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겨우사리도 찾았습니다. 나무 위 높은 곳에 매달린 겨우사리를 긴 막대로 따냈어요. 손끝은 얼어서 감각이 무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고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광주리에는 어느새 산더덕, 겨우살이, 굵은 칡뿌리가 가득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솔은 약초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시려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명옥은 방 안에서 은솔이 캐온 칡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걸 산에서 직접 캤다고? 은솔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엔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명옥은 칡뿌리를 만져봤습니다. 굵고 단단했어요. 겉껍질은 거칠었지만 속은 하얗고 싱싱했습니다. 더덕은 폐를 보호하고 칡은 열을 내리지.
은솔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옥이 그 손을 잡아봤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만 온기가 손바닥 가득 차올랐어요. 기운이 다르다 아주 좋아. 명옥의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솔은 갓 달인 쑥잎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옥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가 곧 은은한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몸 안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은솔은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맹문동 미음을 들고 돌아왔어요. 하얀 미음이 사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올라왔어요. 명옥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목넘김이 편했어요. 명옥은 사발을 내려놓고 은솔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거 네가 혼자 만든 거니?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배운 걸까? 감이 그냥 감이 아니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솔은 가만히 명옥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경혈을 지그시 눌렀어요. 명옥은 움찔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스르르 가라앉았어요.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편해졌어요. 이 지점 누가 알려줬니? 은솔은 대답 대신 방 한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방에 누워있는 여인과 그 옆에서 수건을 들고 있는 은솔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명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운 여인은 수척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어요. 오랜 기간 알아온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은솔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솔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어요. 7년 동안요. 명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솔은 멈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안 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혀 내려갔어요. 산에서 약초캐서 읍내 장터에 팔았어요. 밤에는 약초책 보며 공부했어요. 명옥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은솔의 손에는 낡은 책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해진 약초 도감이었습니다. 은솔은 계속 적었습니다. 엄마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명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후로 말이 안 나와요. 3개월째예요. 은솔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명옥은 은솔을 바라봤습니다. 은솔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고개도 숙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솔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의 엄마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밤낮으로 간호하더니 결국 말까지 잃었어. 혼자 남았는데 어쩌려고 안 됐어. 명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명옥은 불편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왼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어요.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지만 왼손은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은솔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은솔이 다가왔습니다. 명옥은 은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짚었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 없지? 은솔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책으로만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명옥은 비뚤어진 입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얘긴 차차 알려줄게. 그날부터 명옥은 은솔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인체의 경락도, 오장육부의 위치, 음양의 원리.
삐뚤빼뚤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은솔은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명옥이 한마디 하면 은솔은 두세 줄을 적었습니다. 명옥은 우림법도 가르쳤습니다. 약재마다 다리는 시간이 다르다. 뿌리는 오래, 잎은 짧게. 은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체질을 먼저 봐야 해. 열이 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약을 주면 안 돼. 명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솔은 방 한쪽에 작은 약장을 정리했습니다. 나무 서랍장이었어요.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서랍마다 약재가 담겨 있었어요. 당귀, 청궁, 백출, 감초. 작은 종이에 이름이 적혀 붙어 있었습니다. 은솔은 처방 노트도 만들었습니다. 명옥이 가르쳐준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체질별 처방, 증상별 약재, 우림시간.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백 하나 없이 꽉 찼어요. 명옥은 그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약재의 모양, 뿌리의 형태, 꽃의 색깔. 정성스러웠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 따뜻하구나. 은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옥은 은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왼손만 움직였지만 힘이 담겼어요. 그 따뜻함이 사람을 살릴 거야. 은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는 눈물이었지만 뜨거웠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루에 햇살이 비쳤어요. 명옥은 평상에 앉아 은솔이 캐온 나무를 다듬자 냉이, 달래, 쑥 향기가 손끝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이 옷자락에 번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명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평온도 잠시겠지. 수철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 은솔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탁탁 소리가 났어요. 명옥은 나무를 다듬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어요. 서울 인사동, 청명당 한의원. 100년 가업을 잇는 한의원으로 기와 지붕 아래 한옥 건물에는 늘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 향나무는 명옥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명옥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의학 명문 가문의 4대 종손녀였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약재를 분류하고 아버지 옆에서 침통을 정리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빠 석주는 달랐습니다.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과 노름에 빠져 지냈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빚쟁이들이 한의원 문 앞까지 찾아와 고함을 질렀고 명옥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어요. 옆에는 이혼 후 홀로 키운 10살짜리 아들 수철이 서 있었어요. 10살 아이의 눈은 불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얘 좀 부탁한다. 난 자신이 없어. 석주는 그 말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도피하듯 사라졌어요. 명옥은 수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명옥은 그 손을 꼭 쥐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명옥은 수철을 키웠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병든 날 밤새 지켜봤어요. 수철이 열이 나면 약초를 다려 먹였고 악몽을 꾸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네가 잘 되기만을 바랐지. 명옥은 평상에 앉아 나무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전부를 줄 생각도 했어. 하지만 수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은 말아먹었어요. 사업은 망했습니다. 책임은 늘 남의 탓이었고 돈이 필요하면 명옥을 찾았습니다. 명옥은 묵묵히 주었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진료 중이었어요. 환자 손목에서 맥을 짚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에 쥔 침이 툭 떨어져 바닥에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명옥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오른팔이 마비됐고 얼굴 오른쪽도 돌아갔습니다. 입이 비뚤어져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철은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속삭였어요.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운 거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퇴원 후 수철은 말했습니다. 고모 치료를 위한 거예요. 거기가 더 좋대요. 명옥을 외곽의 저렴한 요양원에 보냈어요. 낡은 건물의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간호사는 몇 명 안 되고 식사는 차갑고 형편없었어요. 명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수철이 찾아왔습니다. 고모, 좋은 데로 모실게요. 공기 좋은 데서 편히 지내세요. 명옥을 차에 태웠어요. 차는 한참을 달려 도시를 벗어나고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속 폐가였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내리세요. 수철이 차문을 열었어요. 명옥은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디뎠지만 힘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손바닥에 자갈이 박혔습니다. 수철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등을 돌렸어요. 죄송해요, 고모. 나도 살아야겠어요.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명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몰랐습니다. 명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은솔에게 구조됐다는 것을, 지금 산골 외딴 집에서 회복 중이라는 것을. 명옥은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골집에 온 지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옥은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었어요. 구안화사가 나아졌고 왼손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은솔은 약재 배합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귀 3냥, 청궁 2냥, 백작약 4냥. 저울에 달고 종이에 싸고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손놀림이 빨랐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평상에 앉은 명옥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은솔이 약재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은솔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 끝에 뭔가 느껴졌어요. 미세한 감각이었습니다. 명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검지가 살짝 떨렸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은솔아. 은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손이 움직여.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솔은 달려왔습니다. 명옥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뜨겁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명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자 손등이 젖었습니다. 평상 옆 매화나무에서 꽃잎 한 송이가 떨어져 명옥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명옥은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왼손으로요. 은솔은 여전히 명옥의 오른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봄 햇살 아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명옥은 매일 아침 평상에 앉아 오른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돌아왔지만 아직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검지를 구부리려 하면 중지까지 함께 굳었고 손목을 돌리려 하면 팔꿈치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명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은솔은 그런 명옥 옆에 조용히 앉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솔이 따뜻한 물에 약초를 우린 것을 가져왔어요. 쑥과 익모초, 홍화씨가 섞인 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은솔은 그 물에 명옥의 오른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열기가 손끝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꿈치로 스며들었어요. 굳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명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은솔은 대답 대신 명옥의 손을 천천히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혈자리를 짚었어요. 명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옥은 이제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엄지, 검지, 중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옥은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려고 했어요.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요.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나뭇가지를 감쌌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들어 올려졌습니다. 은솔아.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솔이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명옥이 오른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명옥은 그 나뭇가지를 은솔에게 건넸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은솔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명옥도 울었습니다. 이제 쓸 수 있겠구나. 다시 침을 들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이 걸어둔 겉옷을 꺼냈어요. 안쪽 주머니를 더듬자 작은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침통이었습니다. 쓰러진 날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오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통이었습니다. 명옥은 뚜껑을 열었어요. 가늘고 긴 은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손가락으로 침대를 잡아 세워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이 손 다시 쓰라고 살려준 거라면 이 아이부터 살려야지. 명옥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은솔을 불렀습니다. 은솔아, 이리 와봐. 은솔이 다가왔습니다. 명옥은 왼손으로 은솔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짚어 내려갔어요. 맥이 느껴졌습니다. 가늘었어요. 불규칙했습니다. 어딘가 막혀 있었어요. 기혈이 막혔구나. 이 아이 기운이 엉켜 있어. 명옥은 은솔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누워봐. 은솔은 망설임 없이 누웠습니다. 명옥은 은침통을 꺼내 열었어요. 오른손으로 침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어요. 은솔의 목 아래를 짚었습니다. 혈자리를 찾았어요. 침을 세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은솔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명옥도 숨을 참았어요.
침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잘했다. 아직 손이 기억하고 있구나. 두 번째 침을 들었습니다. 손목에 놓았어요. 세 번째는 발목, 네 번째는 가슴. 차례로 놓아 내려갔습니다. 침을 다 놓고 나자 명옥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해냈어, 다시 해냈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명옥은 은솔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은솔은 산에서 쑥과 더덕, 청궁을 캐왔어요. 명옥은 약재를 배합해 탕약을 다렸습니다. 은솔은 그 탕약을 하루 3번 마셨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눈빛도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명옥이 한약을 건넬 때 은솔은 눈으로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옥은 매일 저녁 은솔의 맥을 짚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낡은 공책에 삐뚤빼뚤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맥박 안정, 얼굴 혈색 회복, 오늘은 심장의 열이 덜하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솔이 명옥의 오른손을 살며시 만졌어요. 침을 놓느라 손이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다정히 감싸주며 천천히 주물러줬어요. 명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명옥은 촛불 아래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날 살렸어. 눈물이 뚝 떨어져 손등에 번졌습니다. 이 생은 나만에게 아니야.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은솔이 탕약을 다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명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은솔아, 괜찮아. 듣고 있어. 천천히 와도 돼. 은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은솔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요. 괜찮아. 급할 것 없어. 순간이었습니다. 은솔의 입이 다시 떨렸어요.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늘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명옥의 손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래. 명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불러줘서 고맙다, 우리 은솔이. 명옥은 은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솔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뜨겁게 눈물을 흘렸어요. 명옥은 은솔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솔도 명옥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꼭 안고 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마비된 손과 다친 입,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명옥의 손이 다시 움직였고 은솔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첫부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했어요. 소문은 산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솔이 말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아랫마을까지 퍼졌어요. 실어증을 고쳤다더라는 입소문은 허리 굽은 어르신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명옥이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손목이 안 펴져서 말이오. 은솔이는 정말 입을 연 갠가? 명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평상에 앉힌 노인의 손목을 살펴봤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명옥은 왼손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오른손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침을 잡을 수는 있었어요. 여기 좀 아프실 겁니다. 명옥이 노인의 어깨를 천천히 지압하자 노인이 신음을 냈습니다. 으윽. 하지만 곧 숨을 편하게 쉬기 시작했어요. 명옥은 은침통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으로 침을 집어 노인의 손목에 놓았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사람만이라도 괜찮다. 명옥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침을 놓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침을 빼냈습니다. 노인이 손목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 이거 좀 나은 것 같소이다. 노인은 일어서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보자기에 쌓인 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명옥은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마당에 내려놓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내 며느리를 데려와야겠어. 노인이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소문은 그렇게 또 번졌습니다. 이틀 후 2명이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엔 3명이 왔어요. 모두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명옥은 망설이다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글씨를 적어 대문에 붙였어요. 한 분씩만 오십시오. 은솔은 명옥 옆에 서서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약초를 달여 사발에 담아 건넸어요.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정확했습니다. 명옥은 은솔을 바라보며 속으로 느꼈어요. 이 아이 눈으로 배우고 있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했습니다. 명옥이 문을 열자 젖은 이불을 두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숨을 가쁘게 쉬며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명옥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허둥지둥 불을 피웠습니다. 은솔도 급히 일어나 찬물을 길어왔어요. 아이를 평상에 눕혔습니다. 폐렴 초기였어요. 은솔아, 젖은 옷 벗기고 마른 수건 가져와. 은솔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어요. 명옥은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맹문동, 길경, 행인. 냄비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어 끓였어요. 은솔은 아이 곁에 앉아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은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명옥은 시켜서 아이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다 마셨어요. 새벽이 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이 넘어가는 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아랫마을에서는 이곳을 산골 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감자를 들고 왔어요. 누군가는 꿀단지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삶은 옥수수를 놓고 갔어요. 은솔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옥이 쓴 약초 이름을 조심스럽게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당귀, 청궁, 백출, 감초.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내가 쓴 이 글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까? 은솔은 그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환자가 다 돌아간 뒤 명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넌 따뜻한 손을 가졌어. 명옥이 은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도 먼저 달래는 손이야. 은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처음 받는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마당에 봉숭아꽃이 피었어요. 은솔은 꽃잎을 따서 지식여 명옥의 손톱에 발랐습니다.
주홍빛으로 물든 손톱을 보며 명옥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명옥은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손을 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열에 들뜬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가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은솔은 문 앞에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뜨거운 물에 약초를 풀어 수건을 적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와 손목을 감쌌어요. 열을 내리는 약초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열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은 쉬세요. 은솔의 행동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명옥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이 손에 들었던 걸 이제는 저 아이에게 다 주고 싶어. 명옥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마당 어귀에 핀 들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옥은 자신이 기록한 한약 노트를 펼쳤어요. 맨 뒷장에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이후 기록은 은솔이 남길 것.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옥이 대문을 열자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레 접힌 쪽지 한 장과 삶은 고구마가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은솔아, 고마웠다. 명옥은 그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명옥은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솔은 그런 명옥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요. 말없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같은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수철 43세였습니다. 결혼했다 이혼한 후 지금은 혼자였어요. 눈빛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철은 6개월 전 고모 명옥을 산골 폐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물건을 팔아치웠어요. 귀금 속, 오래된 약장, 책상, 의자, 남은 현금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실종 처리 후 재산은 내 것이 된다. 수철은 그렇게 믿으며 6개월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실종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수철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책상 앞에 변호사 한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고모 명옥이 실종 처리됐으니 상속 정리하면 되죠? 수철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실종만으로는 재산 처리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있어야 유언장 개봉 및 상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수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사망 선고는 언제 나나요? 실종 선고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년. 수철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혹시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생전 공개는 불가합니다. 수철은 고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고모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수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말을 바꿨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쪽 일은 잘 몰라서 수고비라도 좀 드리면 유언장 수정도.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수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책상 아래 작은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명옥이 1년 전 변호사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어요. 혹시 조카가 찾아오면 대화를 녹음해 주세요. 수철은 사무실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젠장 이런 꼬장꼬장한 인간이 다 있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철은 주먹을 쥐었어요. 사망 처리가 돼야 재산이 내 거라니. 집으로 돌아온 수철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수소문했어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오래 놓인 시신 같은 게 발견된 적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은밀하게요. 폐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탐정은 다음날 폐가를 수색했어요. 이틀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청하신 폐가 포함 인근을 수색했지만 발견된 시신은 전혀 없습니다. 수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이 안 돼. 그 겨울에 물도 끊긴 집에서 어떻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철은 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명옥의 사진 한 장을 찾아냈어요. 한의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탐정에게 전송했어요.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은 김명옥, 75세. 혹시 살아있다면 꼭 찾아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수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폐가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속 외딴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지? 그 겨울에 그 산속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수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살아있다면 죽었다고 만들면 되지. 수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산골 외딴 집, 가을 저녁이었어요. 안방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아궁이에 구운 고등어도 있었습니다. 은솔과 명옥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은솔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등어 숯불에 구워서 더 맛있죠? 명옥이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주며 웃었어요. 그래. 은솔이가 구워서 더 맛있어. 은솔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명옥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명옥은 받아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명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했어요. 평화롭구나. 명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 조용한 평화 뒤로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울 어딘가에서 수철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산골 외딴 집 사진이 떠 있었어요. 탐정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수철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수철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산골 외딴 집에서는 은솔이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명옥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어요. 은솔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은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철이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수철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산골에서는 촛불이 꺼졌어요. 서울에서는 수철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 곳의 밤은 같은 시간을 흘러갔지만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한쪽은 평화로웠고 한쪽은 음모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옥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른손도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침을 들고 약을 짓고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옥은 평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숨자. 명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내 손으로 끝을 내야지. 폐가에서 겪은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던 순간. 수철이 등을 돌리며 차에 올라타던 모습. 조카의 배신. 명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솔아. 은솔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자, 서울에.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지켜드릴게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은솔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광주리를 메고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집 아래 공터에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이 산골에는 오지 않는 종류의 차였습니다. 큰 SUV였어요. 번호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차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 맞나? 그런 것 같은데.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은솔의 손에서 광주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은솔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마저 참았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남자 둘은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명옥 할머니 찾으러 온 거야. 은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은솔은 지름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뺨에 따가운 상처가 났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났어요.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덤불을 헤치고 돌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무릎이 돌에 부딪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 은솔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요.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명옥은 놀라 일어섰어요. 은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고 뺨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솔아? 은솔은 숨을 고르며 명옥의 손을 잡았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랑 같이 동굴로 가요. 은솔은 명옥을 이끌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잡초로 가려진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돌무더기를 넘었습니다. 명옥이 비틀거리자 은솔이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조금만 더요, 할머니.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명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 중턱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로 난 좁은 입구였어요. 자풀이 우거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솔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다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은솔은 명옥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안전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월의 동굴 속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이끼가 손에 묻어 미끌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명옥은 외투를 여미며
벽에 기댔습니다.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솔은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 모았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어요. 솔잎도 모았습니다. 바닥에서 날카로운 돌 2개를 찾아냈어요. 돌을 부딪혔습니다. 탁,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꺼졌습니다. 다시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마른 솔잎 위로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꺼졌어요. 은솔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손가락 감각이 무뎌졌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부딪히자 드디어 불꽃이 솔잎에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은솔은 조심스럽게 입으로 호호 불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났어요. 솔잎이 타들어가며 작은 불꽃을 만들었습니다. 곧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솔은 자신의 외투를 벗었습니다. 명옥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할머니, 오늘만 넘기면 돼요. 내일은 안전할 거예요.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목이 메었습니다. 은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은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가족이에요. 명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어요. 불빛이 동굴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림자가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명옥은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솔은 명옥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은솔은 명옥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려가요. 명옥의 손을 꼭 잡고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아랫마을로 향하는 지름길을 걸었습니다. 숨겨진 돌계단을 내려갔어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습니다. 은솔은 명옥의 팔을 꼭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덤불 사이를 지났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장댁이 보였습니다. 은솔은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 이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얼굴로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었어요? 은솔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머니를 해치려 해요. 이장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렸어요. 경찰들은 은솔의 안내를 받아 산속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남자 2을 발견했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차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 2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 끝에 남자들은 자백했어요. 김수철이란 사람이 시켰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명옥이란 노인을 납치하라고요.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수철이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어요. 통화 녹취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명옥은 이장댁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굴에서의 하룻밤을 떠올리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명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솔이 옆에 앉았어요.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괜찮아. 경찰이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명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어요. 이장댁 마당에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명옥과 은솔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한정수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명옥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검은색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수철 씨와의 대화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쪽 일은 잘 몰라서 수고비라도 좀 드리면 유 원장 수정도.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명옥은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옥은 가방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겉면이 긁혀 있었고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폐가에 버려질 당시 녹음한 겁니다. 명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수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혼자 잘 지내보세요, 고모.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 필요 없어요. 차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멀어지는 바퀴 소리. 은솔의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사흘 후 경찰은 수철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기 혐의,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시도, 납치, 증거는 충분했어요. 체포 당시 수철은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는 미쳤어요. 다 거짓말이야. 경찰서 조사실에서 명옥과 수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수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옥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자식처럼 키웠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랑이 독이 될 줄은 몰랐구나. 수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명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은솔이 명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끝났어요. 며칠 후 수철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독거노인 유기 및 재산범죄 시도 사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명옥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수첩을 펼쳤어요. 제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함께 살아준 아이에게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성함이? 서은솔이에요. 명옥이 은솔을 바라봤어요. 제 보호자이자 손녀 같은 아이죠. 은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명옥은 은솔을 데리고 성북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2층 주택이었어요. 담장에는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있었고 정원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할래? 은솔은 머뭇거렸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직 어머니 곁을 떠나기 싫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솔아, 이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학교도 가고
내 길을 걸어가야 해. 그래야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은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 해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산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 집안을 정리했어요. 장독대를 닦고 아궁이를 청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장롱도 열어봤어요. 은솔은 안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였어요. 이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옥은 가만히 은솔의 등을 다독였어요. 자주 오자 여긴 늘 네가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지니까.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솔 어머니의 산소였어요. 작은 봉분 앞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은솔은 무릎 꿇고 정갈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나 괜찮아졌어요. 명옥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젠 제가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솔 어머니. 가을 햇살이 산 능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명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네. 은솔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묵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어요. 손잡이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이제 둘은 서로의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산 아래에서 마을 이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명옥과 은솔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명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솔도 깊이 절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산이 작아졌습니다. 은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명옥은 은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솔아.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두 사람은 함께 떠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명옥과 은솔은 법원을 찾았습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는 날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은솔은 이제 명옥의 딸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명옥이 은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내 딸이구나. 고맙다, 은솔아.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사진관이었습니다. 간판이 발에 있었고 유리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사진사는 두 사람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솔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명옥은 은솔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은솔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솔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든 은솔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옥이 은솔을 끌어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은솔이. 은솔은 2년간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수능 시험날 아침이었어요. 명옥은 은솔의 가방을 챙기며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보자기였어요.
안에는 작고 노란 베네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 입은 옷이야. 명옥이 그것을 은솔의 가방에 넣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잘 본대. 은솔의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씩씩하게 다녀와. 은솔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몇 달 후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대와 한의대 복수 전공이 가능한 국립대였습니다. 은솔은 6년 동안 공부했어요. 의대에서는 정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한의학부에서는 침구와 체질의학을 심화했어요. 산골에서의 경험, 명옥에게 배운 한약 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솔은 졸업했어요. 명옥과 함께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옛날 청명당 한의원이 있던 자리였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진료소를 열어보자, 은솔아. 명옥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은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후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명진료소. 은솔과 명옥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어요. 내부는 현대식 진료기기와 한방 치료 공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침대와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약장과 침통이 놓여 있었어요. 개원 첫날이었습니다. 첫 환자는 무릎 관절로 고생하던 어르신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은솔은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양방 검진 후 침치료와 약선요법으로 병행해 보시죠. 명옥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양방 융합치료라는 소문이 퍼지며 환자가 늘어났어요. 은솔은 동료 의사 3명을 더 영입했습니다. 은솔은 보건소와 연계에 놓인 무료진료 봉사도 시작했어요.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야 조금 갚는 것 같아요. 은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옥의 손등이 굳어 있는 것을 본 은솔이 명옥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손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은솔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명옥은 은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옥은 지친 은솔을 위해 삼계탕을 끓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나물 반찬도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고사리 볶음. 진료가 끝난 저녁 2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솔은 숟가락으로 삼계탕을 떠먹으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명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솔은 직접 만든 약초차를 명옥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이에요. 은솔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매일 이 차 드시고 오래오래 저랑 함께 있어주세요. 명옥은 85세가 됐습니다. 은솔의 나이도 30살이 되었어요. 은솔의 성장을 지켜보며 진료소를 바라봤어요. 환자들이 드나들고 은솔이 정성껏 진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아이를 내가 만났구나. 명옥의 목이 메었어요. 내가 받은 복이지. 봄이 왔습니다. 진료소 앞 벤치에 2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은솔은 명옥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이 나를 키웠고 할머니 손이 나를 살렸고 이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료소 간판 위로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얗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2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은솔은 꽃잎을 손으로 받아 명옥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쁘죠, 할머니?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사람은 그렇게 앉아 봄을 맞이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진료소 안에서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솔의 동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명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은솔은 명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명옥은 은솔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솔이. 벚꽃은 계속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마비된 손과 다친 입으로 만났던 두 사람.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던 두 사람. 이제는 가족이 되어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소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은명진료소. 그 아래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